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같은 사람이라도 능력 여하에 따라 참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사회 부적응자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게임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로 뭐 프로게이머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했어요. 저도 좀 잘한 편이었는데, 근데 중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애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참 재밌는 게 그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 중에 게임 되게 잘하는 친구가 게임 꽤 어느 정도 하는데 저보다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했는데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사람들이 걔가 막 전교 10등 안에 들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막 패배자처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친구는 내가 게임을 엄청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말고 이제 제가 그 봤던 그 친구도 그렇고 걔네들이 단순히 꼴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되게 치켜 세워줬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되게 고마웠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게임 대회도 막 나가고 막 중학생 때 그렇게 좀 재밌게 보냈는데, 그때 기억으로 보면 그 되게 꼴통이었던 친구도 학교 맨날 빠지고 뭐 PC방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좋은 실력을 가지긴 했지만 완전 학교에서 찍혀가지고 결석도 많이 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뭐냐 사회 그러니까 그 세상 자기 인생 갈아엎은 그런 친구들인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공부의 필요성도 많이 못 느꼈고, 그래서 게임하고 싶을 때는 게임에 집중해서 게임 대회 가서 상장을 많이 타고 상금도 많이 탔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뭐 상금도 타고 그걸로 먹고 살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잘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게임 대회가 되게 많았어요. 막 PC방 같은 경우도 뭐 30시간 이용권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용권을 걸고 막 조그만 대회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그 친구를 보면은 좀 우리 학생들한테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영감을 받는 게,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별로 안 뛰어나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잘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나 자신을 인정받을 때, 돈 그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기준이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시기 질투도 많이 받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돈이라는 건 정말 이게 같은 사업을 해도 운도 좀 있어야 되고 막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개발을 잘한다는 거는 확증 편향 못지않게 되게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는 거는 사실 되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헬스장 가서 내가 어느 정도 무게까지 칠 수 있느냐, 뭐 재능의 영역이 있잖아요. 엄청 무거운 영역 말고 어느 정도 일반인을 봤을 때, 몸 되게 좋으시네요, 요 정도 얘기 들을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막 2년씩 막 3년씩 막 이렇게 천천히 한다고 하면 그렇게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주변에도 이제 나도 운동해가지고 몸 좀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작심삼일인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결국엔 거기까지 하는 사람이 되게 잘하는 거고, 그들 사이에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평소에 칭찬이라고는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뭔가 할 때부터 되게 소극적이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뇌 신경 가소성 이론처럼 내 뇌를 그렇게 자꾸 변화시키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이렇게 잘하는 거를 하나를 가지게 되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이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뇌신경 가소성도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은 게임에 더 열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 헬창들이 이해 안 될 거예요. 저 헬창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뭐 저걸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냥 일반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아주 작은 칭찬이라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생기니까 사람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노바 할 때도 개발을 아예 못하던 친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태도가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요.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팀노바 후기에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게,
이 친구는 살면서 그렇게까지 기업이나 나를 객관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칭찬하고 꼭 우리 회사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인 거예요, 살면서. 항상 자기가 원하고 항상 자기가 더 들이대야 되고 이런 성향에서 이제는 상대방이 나를 더 원하는 이런 그 추세가 변환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죠. 이런 것도 중독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도파민 분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도 자기를 계속 찬사해주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칭송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는 조금 더 낮게 보이게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찬사를 보내게끔 만들죠. 그게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좀 무서운 이유인데, 근데 아무튼 뭐 그냥 좀 그런 끼가 보이면은 그냥 뭐 병신 이러면서 그냥 딱 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하니까 의지가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참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건 뭐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이상하면 그냥 피하세요. 사실 인생에서 뭐 굳이 내 인생이 중요한 거지 남의 인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요새 MZ 세대들이 그걸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좋긴 한데 이걸 좀 잘못 해석한 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 짓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과도기가 온 거지. 이제 또 다시 좋아질 거예요. 지금 그 MZ 세대가 욕 처먹는 거를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까지 개념 없이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점점 좋아질 겁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 내가 그러잖아. 페미니즘이 되게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 그 다음에 갑자기 남성우월주의 쪽이 더 각광을 레드필이 지금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균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특정 성별에 대한 어떤 혐오나 그런 되게 안 좋은 얘기만 몰아서 얘기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갈등 상황을 만들어서 서로 되게 적대시할 상황에 오히려 꿀 빠는 사람들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좋은 것만 쏙쏙 빼먹는 사람이 똑똑한 거 아닐까?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러잖아요. 시장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냥 고연봉 개발자들은 평온하다고. 뭐 경제가 어쩌저쩌고 해도 부자들은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 모든 것들이 크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돈을 더 버는 입장에서 경제가 좋은 게 좋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든 하나 잘하는 거 좀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삶의 의욕이 훨씬 좋아져요. 근데 그게 힘들지.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뭔가 잘하는 거 만드는 게 힘들지.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꾸준히 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주식도 단타 같은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장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만약에 1년 뒤에 이게 오른다, 2년 뒤에 오른다 이런 거는 사실 일반인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맞추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내일 당장 오른다 아니면 1시간 뒤에 당장 오른다 이런 거는 진짜 고수들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작은 단위로 보면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해서 압도적으로 그 양에서 이겨버리면 그 헬스든 아니면은 뭐 개발이든 그런 경우에도 재능이 없어도 또 어느 정도는 압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훨씬 잘할 수 있고, 개발도 뭐 재능 어쩌저쩌고 하는데 저 진짜 ADHD 친구들 많이 가르치면서 느낀 게 이거는 재능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확신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고졸 친구들도 많이 가르쳤고, 일정 수준 이상 천재 영역까지는 애초에 재능이 별로 필요 없어요. 천재 영역 바로 이전까지는 재능이 별로 필요 없고, 어느 정도는 누구나 근육을 키울 수 있듯이 뭐 진짜 전문 바디빌더처럼 미친듯이 정말 더 멋진 근육 이런 것까지 힘들어도 어느 정도 일반인 수준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몸짱이다, 아 꽤나 괜찮네 라는 수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T 업계에서 상위 한 10%? 20%에서 10% 이내만 들어도 되게 편해져요, 삶이. 특히나 일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없고, 그냥 일이 좀 고되고 힘든 거, 이거는 근데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니까. 일이 되게 쉽고 남들이 막 누구나 꿀빨 수 있는 직업은 애초에 경쟁이 심해요. 남들 다 쉬운 일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사실 이 직업이 어렵지. 개발이란 게 되게 어렵고 힘들고 머리 아픈 경우 많은데,
그래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더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 비개발자가 얘기했을 때 '저 사람 좀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 그럴 때마다 이제 의사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쪼끔 되게 웃기겠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기획자들끼리 막 회의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잘 고쳐 먹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